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6평 벼락치기 학습법을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사실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내신하고는 달리 벼락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용어를 쓴 이유가 뭐야? 최소한 이거라도 좀 하고 가라. 시험장에 갈 때 최소한 이거라도 좀 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로 벼락치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모의고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일단은 재수생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가 재수생이잖아. 네.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은 안 봤죠? 그거는 이제 성적에 산출되게 본 게 아니라 따로 뭐 뽑아서 보거나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는 재수생들과 성적이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 4월 그리고 지금 6월을 보게 되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누구는 안 들어와 아직은. 반수생은 안 들어와. 반수생은 아직 대학 다니고 있을 거야. 걔네 이제 방학을 해야 9월 평가원부터 이제 성적에 들어오겠죠, 걔네들이. 그래서 일단 반수생은 빠지지만 그래도 재수생들이 합산이 되는 성적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위치를 그래도 3, 4월에 비해서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같은 점수를 맞으면 100분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조금은 떨어질 거야. 왜냐면은 재수생들이 어떤 파급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적을 받는다라면 등급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한번 뒤어봐야 돼. 여기서 한번 뒤어봐야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우와, 재수생들이 이런 파괴력이 있었구나,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솔직히 지금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5월 달에 내신 중간고사 첫째 주에 그거 딱 끝나자마자 학교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게? 개판입니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우리 반 완전 쓰레기예요. 막 이러더라고. 뭐가 그랬더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 시기 막 뭐 체험학습 갔다 오고 고3들도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졸업사진 찍는다고 여자애들 막 수업 시간에 가부키 하고 나타나고 막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막 졸업사진 찍고 체험활동하고 중간고사는 끝났고 날씨는 더워지고 해서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야. 학습 분위기가 잘 형성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재수생들하고 처음으로 성적 합산이 되는 거야. 한번 뒤어봐야 돼. 그래야 아 뜨거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이제 해 나가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라도 하고 시험 보라 이건데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건 재학생이나 재수생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잖아. 너는 뭐 하고 나서 시험 볼 거니? 별 생각이 없죠? 뭐 할 거야 너는? EBS 문학 좀 정리할 거예요? 넌 뭐 할 거야?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죠, 뭐 이런 건가? 평소 실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자, 이거 뭐 하고 볼 거야? EBS 문학 정리하고 일단 그 생각은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 일단 첫 번째 EBS 문학 주요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죠. 3월, 4월과 다른 점이 뭐냐? 3월, 4월 교육청은 70% 연계인가요? 아니, 그 연계를 신경 쓰지 않고 출제하는 시험이야. 그렇게 주면은 3월, 4월, 7월, 10월 이게 다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의 차이가 뭔지 알지? 교육청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고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수능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출제하는 시험이야.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거랑은 다르다고. EBS 연계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신경을 안 써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지. 근데 6평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과 동일하게 70% 연계 들어갑니다. 우리가 연계를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영역이 뭐야? 국어 중에 문학이죠. 그래서 문학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작품들 있잖아. 그 EBS 문학 주요 작품. 뭐 아직 수능 완성이 안 나왔으니까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거겠지. 주요 작품을 총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6평에는 수능 완성이 반영이 안 돼요. 무슨 수로 반영하냐?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반영이 되는 건데 문학 주요 작품 총정리를 딱 해두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이거 내가 아싸 이번에 봤던 거네. 그러면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라도 최소한 스피드업.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한번 총정리를 하셔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선생님 저는 장문 개념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또라이입니다. 뭐 장문이 개념에 의해서 막 맞고 틀리고 하는 영역이 아니잖아. 개념을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야? 문법. 여러분들 문법 개념을 한번 총정리하셔야 됩니다. 문법 한번 쭉 개념 정리했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좀 분명치가 않은 부분들, 까먹은 부분들이 있겠지? 그거 총정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요거 한번 총정리하고 시험 보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딱 네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차이가 나지 않겠니? 이런 걸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벼락치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야. 화법, 장문, 벼락치기 할 게 없고 안 돼 해봐야.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파트 무슨 벼락치기를 할 거야? 안 돼. 그런데 얘네들은 돼. 그래서 문학, 주요 작품 총정리, 문법, 개념 총정리. 내가 잘 기억 안 나는 파트를 중심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2번 하고 시험 보러 가세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신형균 모의고사. 정답!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니까 작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거를 풀어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기출분석서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작년 6월, 9월 거 보면 다 기억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셔도 되고 또는 뭐 선생님 거면은 뭐 신형균 모의고사도 있고 이런 다른 모의고사들을 활용해도 됩니다. 최소한 실전 연습 2회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 푸는 연습하는 게 아니야. 뭐 연습해야 돼 여기서? 시간 관리 연습도 해야 돼. 나는 독서 파트에서 항상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 문학을 차라리 먼저 풀어볼까? 아니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화작문 먼저 풀고 그다음 문학 모아서 풀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을 마지막에 풀고 독서 지문 안에서도 제일 어려워 보이는 지문은 어차피 많이 틀릴 거니까 마지막에 풀고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시험 보는 전략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전략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타임어택이라는 강의에서 다 할 거예요. 시간 단축 비법 이런 거 다 알려줄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실전 연습을 2회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겁니다. 시험장에. 최소한 요건 하고 가야 돼. 알겠지? 시험장에 간다는 표현이 이상하긴 해. 어차피 자기 학교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도 봤는지 알아? 진짜 수능처럼 평가원 모의고사를 학교를 옮겨서 보기도 했었어. 그런 해도 있었어. 그만큼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란 얘기지 이게. 알겠나요? 요거는 하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니? 시험이 끝났어. 그렇지. 저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일단은 읽어봐. 왜 외면해? 읽어봐. 몇 글자야? 읽어봐. 아유, 무식해요.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야지. 읽어봐. 승. 자승자박. 자승자박. 그래, 너 그러다가 자승자박 되는 거야. 읽어봐. 일단 마지막 거 찰. 찰. 작은 찰. 그렇죠. 이게 자아성찰입니다. 뭐가 오야? 네가 뭘 상식한 거야? 이 정도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지. 자아성찰이 뭐야? 스스로 나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찰해보는 걸 자아성찰이라고 그래. 문학에서 많이 들어봤잖아. 자아성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현재 위치를 진단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고찰하는 걸 자아성찰이라고 그래.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시험을 만약에 잘 못 봤으면 그동안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지. 그런 측면을 찾아내서 반성을 해야 돼. 반성해서 끝나면 되니? 나는 역시 문법 개념이 잘 안 돼 있었군. 끝. 그리고 9월 평가원 또 보고 나서 역시 나는 문법이 부족했군. 그리고 시험장 가서 또 확인을 하는 거야. 역시 나는 문법 보고였어. 야, 그러면 안 되지. 부족한 걸 찾았으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지. 채워야 돼. 자아성찰부터 하시고 화끈하게 자기 반성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지 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
지문이 뭐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고 EBS와 그 다음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답의 근거가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지 그 다음 지문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선생님 TCC 봤죠?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분석해야 돼. 선생님이 3월, 4월 모의고사 때는 이런 얘기도 안 했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완벽하게 분석해야 돼. 올해 수능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야. 올해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지 분석 철저하게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 선생님이 3월 교육청이나 4월 교육청 때 해설 강의 꼭 들어봐 그랬니? 그렇지 않아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선생님도 전문항 전지문을 다 해설합니다. 전지문 전문항을 다 해설해.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들으세요. 선생님 맞은 문제는 해설 강의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 아 이런 거 보니까 올해 수능에 이런 경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EBS 연계 지문을 보니까 올해 수능에 이런 식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신유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것이 좋겠고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해설 강의 누가 돼도 좋으니까 해설 강의 꼭 들어라. 국어영역 해설 강의 황제가 누구야? 자 해설 강의를 꼭 듣도록 하세요. 선생님도 진짜 해설 강의 열심히 촬영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이제 어려운 지문들 중심으로 해설을 했었고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해설 강의를 뭐 찍지도 않았죠.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전지문 전문항 해설 다 합니다. 해설 강의는 꼭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자신의 문제점을 찾았을 거 아니야. 반성을 통해서 그거 보완학습을 꼭 해야 돼. 예를 들면 쭉 해봤더니 문법 5개 중에 3개를 틀린 거야. 근데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아, 이 문제에서 묻는 개념이 뭔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틀려. 그러면 적용학습이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무슨 학습을 해야 돼? 문법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딱 봤는데 보기 박스에 나온 개념 자체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독서 지문 하나에서 15분 걸려가지고 여기서 완전 시간 다 잡아먹어서 망했다. 장문 독해에서. 그러면은 긴 지문이 약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긴 지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긴 지문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보완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고전 문학이 원문으로 나와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어떤 보완 학습을 해야 돼? 원문을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시험 보는 거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이 대학 갈 때 반영되니? 0.01%도 반영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 점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그리고 향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아, 나는 화작문에 있어서는 요 정도 시간 투자, 문법 여기 문제 많았으니까 이 정도 시간 투자, 그 다음 비문학 중에서는 과학 지문에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겁니다. 알겠나요? 딱 중간 지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모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모의가 뭐야? 가짜라는 뜻이거든. 이게 여러분들 대학 갈 때 반영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모의 평가 중에서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차, 2차 평가원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의 향방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험이라 이거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니? 아니,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시험을 보느냐,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치르느냐, 시험을 끝나고 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걸 얻어야 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시험 전에 해야 할 거 꼭 하고 시험 보고, 시험 볼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전략 잘 짜서 시간 관리나 이런 거 시험 잘 보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충분히 얻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다들 열심히 보시고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